자, 이상으로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론입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외대부고의 전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외대부고의 입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 그리고 1단계 전형 일반적으로 2배수입니다. 2배수를 통과하면은 2단계 전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경쟁률이 2배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1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단계 바로 최종 심사를 받게 되게 있습니다. 1단계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2단계 전형 요소가 무엇이냐?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가야 될 텐데 먼저 1단계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 전형 요소는 외대부고의 경우 교과 성적과 출결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출결에 있어서는 출석과 결석 중에서 주로 교과 성적에서 결석 부분 것을 마이너스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1단계에서 출결과 교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해서 2배수의 정원을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 안에 들어가면은 1단계에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2단계 전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1단계 전형 요소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면접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 면접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비중이 얼마만큼 크기에 어마어마하냐 이제 하는 부분이죠. 1단계에서 교과 성적과 출결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중2, 중3 때 노력했던 모든 내용이 다 합쳐도 40점입니다. 결정적으로 면접 평가가 60점에 해당합니다. 즉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와 같은 면접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점이라고 해도 여기서 0점에서 40점까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40점에 근접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서 점수 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면접 100%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1단계를 사정하며 1단계 점수대로 2단계 응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보통 2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2배수 기준으로 해서 면접에 다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인 선발을 한다. 물론 60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비율로 따지면 60%가 아니고 훨씬 더 상회한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부모님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세부적인 전형 요소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은 어떻게 채점합니까? 그리고 출결에서 우리 애가 결석이 그것도 미인정 결석이 이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점되나요?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2단계 전형 요소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면접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면접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입니다. 2단계 면접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외대부고 면접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1단계 전형 요소 부분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단계 전형 요소는 교과 성적에서 출결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 성적 부분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40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 가느냐 하는 부분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입니다. 5개 과목입니다. 민사고는 전 과목인데에 비해서 외대부고는 5개 주요 과목이고 성취평가제 성취수준, 성취평가제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합니다. 용어가 조금 좀 난해하죠. 성취평가제 성취수준 이것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반영학기는 2학년, 3학년, 1학 즉 1학년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적이 한 학기 성적이 누락된 경우 있죠. 뭐 질병이라든지 또
전학이라든지 또 특례 학생 중에서도 전교육과정 해외 위수 9년 특례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이 한 학기 이상 성적이 없는 지원자 이 경우는 지원자 전형별 성적 산출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요 부침 2 참고로 해야 되는 요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로 해서 누락 학기에 대한 성적 반영 꼭 확인을 해주시고 사회, 역사 동시 이수한 경우에는 두 과목 중 하나를 자신이 잘한 과목으로 선택해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효과 성적 산출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과 성적 부분 거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한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식화하고 또 입력만 하면은 쉽게 구해지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교과 성적이고 이것이 총점 40점으로 구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출결 사항을 마이너스 감점해 간다. 그러면은 40점 만점이 나오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선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취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 수준은 A, B, C, D, E 이와 같은 자기의 그와 같은 학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이 부분이 바로 성취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은 C, D 성적은 없습니다. 대개 A 성적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B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다 A로 채워지는 학생들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2학년 1, 2학기에 있어서 A를 받은 학생은 2.0을 부여합니다. 3학년 1, 2학기에서는 A를 받은 학생은 3.0씩을 부여를 하죠. 그런데 B를 받은 학생은 A 점수의 70%, 즉 내가 2학년 1학기 때 B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2.0을 못 받고 여기에 70%니까 몇 점이죠? 1.4를 받게 됩니다. 즉 0.6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진다. 예를 들어서 영어 3학년 2학기 때 A를 받았습니다. A를 받았으면 나는 3.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B를 받았어요. B를 받았으면은 3학년 2학기 때 B를 받았으면은 굉장히 큽니다. A 점수의 70%니까 3.0의 70%면 2.1을 받게 됩니다. 즉 얼마의 편차가 생깁니까? 3학년 때 A와 B 등급의 차이는 0.9가 생기죠. 2학년 때는 몇이 생겼나요? 0.6이 급간 차이였습니다. 즉 급간 차이가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훨씬 커진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3학년 성적의 비중을 높여놓은 것이죠. 네, 가중치가 과목별 가중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면은 사회, 역사, 과학에 대해서는 A를 맞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처럼 2학년 때 2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점을 부여합니다. 네, 그 절반이죠. 그 다음에 3학년 1, 2학기 때도 3.0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5를 부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나 과학 부분 것의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의 절반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요소예요? 급간 차이인데 국어 2학년 때 급간 차이는 0.6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 급간 차이는 0.9였어요. 국어, 수학, 영어의 2학년 때 급간 차이는 0.6, 3학년 때는 0.9 이런 차이가 나는데 사회, 역사, 과학에서 한번 보시면은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이제는 과학 그렇죠. 사회로 한번 해봅시다. 사회에 1.0을 받았어요. A를 받아가지고. 근데 B를 받은 학생이 있어요. B는 그런데 국수형처럼 70%가 아니라 A 점수의 90%입니다. 그러니까 0.9를 받게 되죠. 즉 2학년 때 급간 차이가 0.1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나 과학,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 급간 차이는 이거보다는 좀 크겠죠?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과학을 A 받은 학생은 1.5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B 받은 학생은 이것의 90%예요. 그럼 1.5의 90%면은 1.35를 받게 되죠. 네. 여기서 점수 편차가 얼마가 납니까? 바로 0.15의 차이가 나죠. 네. 따라서 0.15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0.1의 차이가 나죠. 급간 차이가 사회 과학에서는 2학년 때 급간 차이는 0.1, 3학년 때는 0.15 급간 차이가 작습니다. 그러나 영어 수학에서는 급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학년 때 성적 기준으로 사회나 과학에서 급간 차이가 0.1입니다. 여기서 이 급간 차이는 A와 B의 급간 차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B와 C의 급간 차이는 또 다릅니다. 0.1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수형에서는 0.6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차이가 납니다. 3학년 때 급간 차이, 사회과학에서는 0.15의 차이가 나는데 3학년 때 국영수는 0.9가 차이가 납니다. 즉 무려 6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급간 차이는 국수형 과목과 사회과학 과목을 비교를 했을 때 사회과학 대비 국수형의 급간 차이 A에서 B 그 기준으로 급간 차이가 6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용인외고 입시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2학년 때 성적보다 당연히 3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수형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보통 1.5배의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CDE는 지금 여기서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CD 받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A, B 그와 같은 성적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A, B 성적의 극한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가능하면은 당연히 이 학년별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2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성적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불완벽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서 내가 B 하나 있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국수형에서 내가 B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회과학에서의 B가 있는 것에 무려 6배의 차이를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이 점 유의하고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완벽한 올 A를 받아내도록 하고 부득이 올 A가 안 된다. 그것이 사회과학에서 B가 있다. 괜찮아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국수형에서 B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편차가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으로 계산해서 전체를 총합하면은 교과 성적이 산출되어지는데 다만 이제 집중 이수제 관련해 가지고서 성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나 역사 성적이 없는 경우 동일 학년에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을 해서 한 학년 모두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한 학년 성적이 통으로 없는 경우 있죠. 요거는 가장 가까운 학년의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를 들으면은 2학년 1학기에 있었는데 2학년 2학기에 없다. 그러면 2학년 2학기와 가장 가까운 학기가 2학년 1학기니까 그냥 2학년 1학기 거 반영하면 돼요. 근데 2학년 전체가 성적이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 뭐죠?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3학년 1학기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들 거 여러분들이 혼란 없도록 하고 집중 이수제 관련해서 해당하는 학생들의 하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다음 출결 반영이죠. 이제 1단계 교과 성적 부분 것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결은 어떻게 반영되고 이와 같은 출결에서 어떻게 감점이 이루어지는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출석을 잘했다고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석을 했던 거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학교 2학년 작성 기준일, 중학교 2학년서부터 작성 기준일. 이 작성 기준이라면 이걸 중3 마감으로 보는 거죠. 마감으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걸 시작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제 바로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서부터 중학교 3학년 마감되는 시기를 11월 말로 봅니다. 12월 달도 학교는 다지지만은 왜냐하면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11월 말까지 여기까지 기준으로 무단 결석, 무단 지각 조퇴 결과 이것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로 산출해 가지고서 여기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에 하루 1일 무단 결석이 있다. 그러면은 차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단 결석 말고 무단 지각 조퇴 결과가 있어요. 요게 3회를 채웠다. 그러면은 무단 결석 1일로 봅니다. 근데 무단 조퇴 한 번, 무단 결과 한 번이다. 그러면 2회입니다. 요 부분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감점이 없어요, 이 학생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평가표를 결석일수에 따른 감점 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내가 1일 무단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0.2를 이 교과 성적에서 출결 사항을 마이너스 뺍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 A다 성취도가. 그런데 딱 하루 결석을 했다. 그럼 40점에서 0.2를 빼게 되니까 결국은 39.8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1일 결석에다가 지각이 2회가 있고 조퇴나 결과는 없다. 무단 지각이 2회가 있다. 그 학생은 무단 지각 2회 부분 것은 3회가 돼야지 1일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무단 지각 또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합쳐서 2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각 2회에다가 조퇴 한 번인데 이게 무단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 부분이 별도로 결석 1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일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0.4를 빼게 됩니다. 내가 교과 성적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성취도 B가 있어가지고 36을 받았다. 36에서 나는 0.4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35.6에 그와 같은 1단계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석일수가 병결이라든지 이와 같은 건 괜찮아요. 사유가 있으니까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출결 점수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결석일 기준으로 0.2씩 순차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거기에 갑자기 이 출결 점수가 요 일수가 많아지므로 급격하게 변화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0.2씩 차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2단계 전형 요소입니다. 1단계의 교과 성적 산출이 좀 어려웠나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전형은 1단계 플러스 면접입니다. 1단계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교과 성적을 산출해 냈는데 산출한 교과 성적 플러스 출결은 40% 반영에 불과합니다. 면접에서 무려 60%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플러스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최종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60점에 해당하는 면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교과 성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도 했고 또 뭐 산출도 해냈지만은 1단계 기준으로 일단은 2배수 안에 들었으면은 2배수 안에 든 학생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전형마다 달라요. 사회통합 전형이나 이런 부분 것은 1단계에서도 점수 편차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 기준이죠. 면접평가가 무려 60점이다 보니까 점수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 반영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유의하고 최종적으로 2단계는 그냥 마음 편하게 면접 100%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2단계 면접은 3인의 면접위원이
면접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입장하게 되면은 세 명이 3대 1로 그렇게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외대부고 면접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한 이와 같은 부분 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확인하셔가지고 면접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